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지금 핫한 브랜드들만 다 모여있다는 소호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운동복과 일상복을 결합한 개념인 애슬레저 시장,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애슬레저 시장의 규모는요, 2024년 약 3,209억 달러에서 연평균 8.7%씩 성장을 해서 2032년에는 약 6,059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시장의 탑2는요, 룰루레몬과 알로가 꼽힙니다. 저희 채널 어바웃 뉴욕에서 선두주자인 룰루레몬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이처럼 떠오르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위 룰루레몬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요, 예전처럼 뜨겁지 못합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23%나 하락을 하기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때문입니다. 최근 룰루레몬과 알로를 위협하면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뷰오리입니다. 뷰오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패션 브랜드지만 사업 초기부터 투자 시장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노웨스트 벤처 파트너스부터 시작해서요, 2021년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까지 글로벌 큰 손들이 뷰오리에 거금을 계속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엔 제너럴 아틀레틱이 주도한 8억 2,500만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가 55억 달러로 아주 껑충 뛰었죠. 실제 실적도 거침이 없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진 경쟁사 룰루레몬과 달리어 후발주자 뷰오리의 성장세는 아주 가파릅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뜨거운 인기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소호 지점은 뷰오리의 첫 번째 동부해안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경쟁사인 알로의 브랜드가 위치해 있어요. 아주 크게 신경전을 펼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어떤 브랜드인지 살펴보시죠. 매장에 들어서게 되면 남성과 여성을 위한 모든 라인이 갖춰져 있습니다. 왼쪽은 여성 제품, 오른쪽은 남성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연 소재로 제작이 된 맞춤형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알로나 룰루레몬 같은 경쟁사들이 원색으로 좀 쨍한 모습의 의류들을 전진 배치했던 것과는 비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는 베이지나 파스텔 톤의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뷰오리가 가진 컨셉이 확실하게 다른 경쟁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복뿐만 아니라 패딩, 조끼, 조거 팬츠, 그리고 자켓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전진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도 좀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자켓 셔츠하고요, 뷰오리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거 팬츠입니다. 특히 조거 팬츠가 아주 극강의 부드러운 원단을 가지고 있어서 버터 같은 촉감, 구름을 만지는 듯한 촉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입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신축성도 아주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입어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그냥 편안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보들보들하고, 바지도 이렇게 뷰오리가 써져 있고 조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핏이 느낌이 나네요. 제가 사고 싶은데. 큰손들이 뷰오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뷰오리가 가진 차별적인 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뷰오리는요, 처음부터 극강의 편안함, 하루 종일 입고 싶은 운동복으로 컨셉을 잡고요, 원단 품질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쿠들라 대표 스스로도요, 자신을 원단에 매우 집착하는 CEO라고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디자인보다 앞서서 원단을 개발하고 원단에 맞는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원단이 드림 니트입니다.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엘라스틴이 혼합된 소재로 제작이 돼요.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은 부드러움과 내구성을 담당을 해주고요, 엘라스틴은 신축성을 더해줍니다. 소재가 끝이 아닙니다. 원단은 부드러움을 향상시키는 자체 개발 특수 편집 기법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가벼운 느낌을 내주죠. 이 특수 기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블 니트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닫은 재질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네 방향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치 기술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단이 자유롭게 쭉쭉 늘어나고 또 수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감 공정에서 원단 표면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긁어주는 브러싱 기법이 들어갑니다. 균일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면 보온성과 부드러움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죠. 경쟁사인 룰루레몬 에버렉스의 원단과 비교를 해보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격렬한 운동용으로 설계가 된 반면에 뷰오리는
그 재질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 더 이상적인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매끄럽지만 뷰오리는 초극세 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촉감이 더 부드럽다는 평이 더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드립니트는 90%가 재활용 소재로 제작이 된다는 점도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뷰오리를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 뷰오리가 가진 확장성 덕분입니다.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창업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15년 조 쿠들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애틀 인근의 작은 섬 출신의 쿠들라는요, 가정이 좀 남달랐어요. 어머니는 미국의 원주민들의 종교적 의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워싱턴주의 최초의 침술사셨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며 자연 속에서 자란 쿠들라는요, 어렸을 때부터 서핑을 즐기는 운동 덕후로 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샌디에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회계학을 전공을 했어요. 공부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던 어느 날 서핑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여성에게 그 모습이 눈에 띄어요. 바로 유럽에서 온 모델 에이전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캐스팅이 된 쿠들라는요, 2년 동안 바르셀로나와 밀라노에서 모델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의류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됐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쿠들라는요, EY에 들어가서 회계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장 환경은 양복 입은 회계사보다는 자유로운 창업가의 꿈을 꾸도록 만들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여성 의류 브랜드 세미조를 창업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의류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쿠들러는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창업에 나섭니다. 친구였던 체드와 함께요, 티셔츠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가운데에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그래픽 티셔츠였는데 이때 만든 브랜드가 뷰오리였습니다. 핀란드어로 산을 의미해요.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당시 조 쿠들러는요, 스포츠웨어 시장이 두 가지로 양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전문적인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브랜드 아니면 요가복을 표방하면서 여성에게 집중된 브랜드, 이 두 가지뿐이었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쿠들라는요, 틈새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다목적 남성용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뷰오리는 처음에 남성 고객들을 먼저 공략한 후 여성 제품을 나중에 출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 고객을 먼저 겨냥한 후에 남성 시장으로 확장한 룰루레몬이나 다른 액티브웨어 브랜드들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죠. 이로 인해 뷰오리는 지금도 애슬레저 브랜드 중에 남성복 매출이 50%를 넘는 유일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제품 카테고리를 적기에 빠르게 넓혔다는 것도 확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Built to Move in, Style for Life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의류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뷰오리는요, 마침내 그 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와 홈 트레이닝이 유행을 하면서 일상복 겸 운동복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커머스에 집중하고 있던 뷰오리는요, 물을 아주 제대로 만났죠. 2020년 뷰오리의 매출은 전년 대비 18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요 140% 성장을 했습니다. 2023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뷰오리는 2024년 중반 IPO를 목표로 투자은행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좀 신중하게 보면서 추가 투자로 일단 숨고르기를 했죠. 업계에서는 2025년 올해 중에 IPO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서 2026년까지 미국 내 10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프라인으로 열고 그리고 전 세계로 더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는 다르게 여성 고객 제품에 주로 포커싱을 맞춘 국내 포지셔닝 전략이 브랜드의 본질로부터 좀 멀어지게 됐다라는 업계 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루키는 없습니다. 뷰오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서 룰루레몬을 위협한 것처럼 뷰오리 자체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 아웃도어 보이시즈라든지 남성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론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경쟁사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뷰오리가 애슬레저 시장에서 뚜렷한 위치를 확보하면서 투자 시장에 과연 화려하게 등판하게 될 수 있을까요? 뷰오리의 도전을 앞으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현장에서 생생한 경영 현장을 전달해드리는 오찬 메뉴 스페셜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준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